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캐나다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 하위 레딧의 한 사용자가 온타리온주 키치너의 한 매장에서 주차된 사이버트럭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의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했으며 테슬라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캐나다에서 사이버트럭 액세서리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에 테슬라는 멕시코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고객에게 배송된 10대를 시작으로 멕시코 고객에게 초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이버트럭을 출시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7월에 유럽 국가에서 가장 먼저 등록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필리핀 수도 인근에 위치한 매장을 착공하는 모습을 포착된 후로 필리핀에서 첫 번째 매장을 공식적으로 오픈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의 업타운 보니파시오 쇼핑몰에 위치한 이 매장은 11월 9일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테슬라는 아직 어떤 차량이 처음에 판매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시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다른 주변 국가들도 여전히 테슬라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에너지도 혁신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테슬라 에너지가 X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강조됐으며 혁신 중 하나인 모바일 파워월 유닛 MPU를 소개했습니다. 전체 설정은 상당히 컴팩트해 보이며 MPU는 휴대성과 빠른 배포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각 테슬라 MPU에 2개의 파워월, 태양광 스트링용 태양광 인버터, 그리드 사용자와 파워월 사이의 컨트롤러인 게이트웨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MPU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의 허리케인 헬레네의 영향을 받은 지역 같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메가팩과 파워월 배터리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이 산불처럼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마진도 2024년 3분기에 기록적인 30%에 달했습니다. 또한 CEO는 테슬라가 2024년에 전년도 에너지 배출량의 2배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드웨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메가팩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생산량 증가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의 메가팩 계정인 X 캘리포니아 라스롭에 위치한 메가팩토리의 팀이 10,000번째 메가팩을 구축했으며 이는 대량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2년 말 메가팩토리 건설을 완료했으며 그 이후로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라스롭의 메가팩토리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두 번째 메가팩토리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스롭 시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토리도 연간 생산량을 최대 10,000대까지 늘려 글로벌 생산량을 사실상 2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에 대한 2건의 신규 계약을 호주에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리뉴 이코노미에 따르면 유틸리티 제공업체인 어스그리드가 제안한 각각 200MWh, 400MWh의 용량의 테슬라 메가팩 프로젝트 2개가 뉴사우스웨일즈와 시드니 인근의 뉴캐슬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지점은 홈부시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프로젝트 모두 어스그리드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뉴캐슬에서는 메가팩 프로젝트가 스틸 리버 산업단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홈부시 부지는 전기 공급 프로젝트를 위한 빈 부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유틸리티 제공업체는 또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2025년 중후반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주 동안 15,7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24년 10월 27일로 끝나는 주에 기록한 1,500건의 보험 등록보다 전주 대비 49.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테슬라 차이나의 2024년 중국 내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10월에 68,280대의 차량을 도매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에 도매로 판매된 88,321대보다 22.69% 감소한 수치이며 23년 10월에 72,115대보다 5.32% 감소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슈퍼차저 성능을 개선하여 특히 추운 기후에서 소유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와 추운 기후는 주로 온도와 배터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에 부담을 줍니다. 과거에 테슬라는 추운 날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트펌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현재 포드와 같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성능을 높이고 바깥 날씨가 추울 때 주행거리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새롭게 개선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테슬라 주식의 목표 주가를 32%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테슬라 주식의 목표 주가를 주당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테슬라와 FSD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와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국가 표준 요구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가 촉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베테랑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부분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